6.25 전쟁 발발 68년 역사는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찾아 그 현장을 누빈다. CWN 문화복지방송, 문화복지신문, KNSTV가 공동으로 구독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위의 사진 내용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전 우리 정부와 해군은 대한민국 분여회에서 성금을 모아 백두산 함이 탄생되었다. 구입한 지 8개월 만에 1950년 6월 26일 0시에서 600여 명의 무장병력과 식량 탄약을 가득 실은 인민군 수송선을 격침시킨 전과를 올려 그 기록을 전하면서 6.25 전쟁 중에 증언자들과 실제 그 전투에 참여한 유공자와 그 흔적들을 발굴하고 있는 배대균 의학박사를 통하여 재조명됨을 전해드립니다. 서북산 전적비. 우리 취재지는 마산 진동리 초등학교와 서북산 740 고지,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취재하면서 당시 증언이자 현재 몸담고 있는 배대균 의학박사와 손담 6.25 참전 유공자를 만나면서 그 실제적 실화는 계속 조명됨을 시사하는 바다. 용맹과 기적의 사나이 배대균 박사와 손담 씨. 그들은 6.25 당시 중학생으로 전투의 학도병이란 완장을 차고 지원병으로 참가했으며 장진호 전투를 비롯해서 마상 진동리 전투까지 전후방을 막론하고 치열한 전투에 가담된 사연을 담고 있다.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인 마산 진동리 전투는 진동리 초등학교의 인민군의 위장복으로 사단병력이 진동초등학교와 뒷산에서 숨어있던 정보가 입수되어 작전 개시로 격퇴시켜 승리를 했지만 만일 마지막 마산 방어선이 무너졌더라면 부산은 30분 차로 공산화가 될 뻔한 사연은 정말 아슬아슬한 뒷얘기가 아닐 수 없다. 장진호 전투 이상 못지않게 가슴 조이는 사연들이다. 뿐만 아니다. 서북산 740 고지는 19번이나 뺏기고 되찾는 전투야말로 어디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있을까? 1950년 6.25 전쟁이 북으로부터 내려오자 평온했던 6월의 녹음은 피로 물들었고 산새소리마저 울음을 멈췄다. 새벽녘에 들러 나가려던 농민들은 포탄 소리에 아연실색하고 간단한 짐꾸러미를 들고 메고 지고 피난길에 오른다. 도시와 농촌은 하나로 피난민 대열에 합류, 수백 수천리 길을 걸어서 또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1950년 7월 7일 유엔군과 미군이 포항에 상륙하고 전투력을 다진다. 피난길에 지친 피난민들은 상륙한 유엔군과 미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한다. 그리고 위풍당당함에 감동한다. 피난길 어린 소년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1950년 7월 27일 맨발의 소년의 사진 한 장이 눈길을 준다. 무거운 지게를 메고 감당기 어려운 짐에다 그것도 모자라 수백 리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피난 행렬이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1950년 7월 29일 경북 영덕. 피난민 자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들과 함께한 피난길은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피난민 길이라. 1950년 8월 15일 마산 부근에서 피난민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이 일밖에 없었는지 즐비하게 서서 기다린다. 8월 17일 해병 1사단이 통영 상륙작전에 돌입하고 최고의 출정 명령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태우고 있었던 것인가. 낙동강 방어전선 창녕 박진나루에 미 24사단이 함포 사격을 준비 태세에 이르고
명령이 떨어지자 한포사격은 뜨거운 바람을 가로지르며 적지로 향했고 간혹 불빛으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미군 대형 전함이 한포사격으로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그날이 바로 1950년 8월 22일이다. 드디어 1950년 9월 15일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월미도에 상륙하여 맥어더 장군의 진두지휘에 폭격은 불을 뿜는다. 이때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시점이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중공군과 인민군은 퇴각을 찾으려 안간힘을 쏟았고 그로 인해 잔당의 포로들은 잡혀 절비하게 곳곳에서 우리 군과 미군 유엔군들에 의해 인솔되고 있다. 1950년 10월 인천 상륙작전에 힘입어 탱크와 장갑차는 38선을 돌파 당당하게 북진하는 등 멋지고 힘찬 약진의 한순간이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50년 11월 1일 6.25 남침 5개월 만에 되찾은 중앙청은 완전히 폐허장이 되었고 사연을 담은 이들로 무언가 찾는 듯 사진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기쁨은 잠시 1950년 12월 4일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압록강 철교는 폭파되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철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는 아픔을 갖게 되었다. 1950년 12월 4일 중공군 개입으로 평양 대동강 건너에서 후퇴하는 우리 국군들의 모습이다. 1950년 12월 중순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부두로 철수하는 유엔군 모습이 보인다. 장진호 전투는 6.25 4대 전투 중 가장 치열하고 사상자가 많은 전투였다고 증언을 한다. 1950년 유엔군은 영하 20도 혹한 속에서 장진호 전투는 최후 참사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립되고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배대균 박사와 손담 선생의 증언이다. 1950년 12월 20일 이른 아침부터 장진호에는 피난민들이 몰렸고 순식간에 부두는 수송선을 기다리는 피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 역시 수송함 LST를 기다리는 국군과 피난민들이 빼곡히 섞여 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철수하여 삼척 묵호항에 도착한 사진 속의 육군 해산진 부대 장병들이 상가망을 타고 내리는 모습은 당시 묵호항을 말해주고 있다. 간만의 차이로 묵호항은 수심이 약해 바다 가운데에서 돛을 내렸기 때문이다. 1951년 2월 23일 미 수송기는 대관령 일대의 아군들에게 공중으로 생필품을 보급했다. 1951년 1월 26일 유엔군은 미 전투기로 인민군 진지 폭격을 감행했다. 중학교 이상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임무는 지원병 지게부대로 각종 탄약품과 보급품을 운반했다. 다중은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임했다. 배대균 박사와 손담 씨도 그 중에 생존자. 6.25 전쟁 중의 역사의 인물이다. 1951년 6월 26일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1951년 5월 29일 화천에도 중공군 포로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남아있고 총을 겨눴을까? 포로가 되고 후회를? 아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누구를 위하여? 2005년 거제 포로 수용소에는 흥남철수 작전 기념비가 세워졌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의 세월이 흘렀다. 호국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바로 세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평화를 상징한 남북 대화로 이어져가는 오늘의 화해는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호국 영령들이여, 당신의 애국 충의 정신은 영원히 이 나라에 살아 숨쉬고 있노라니 고이 잠드소서.